알고리즘은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알고리즘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가장 근접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한 절차, 그거를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절차가 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누구나 정해진 절차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지만 하는 거죠. 어떤 절차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기술을 했을 때 누구나 따라서 그 절차대로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동일한 입력값을 가지고 그 절차대로 실행을 하면은 모두 동일한 출력값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그 절차대로 실행했을 때 결과하고 B라는 사람이 동일한 입력값을 가지고 그 절차대로 수행했을 때 결과값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 절차는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 안에 그 출력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한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절차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포멀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포멀하게 얘기를 하게 할 때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집어보면은 일단 알고리즘은 이 순서대로 정의된 절차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동작을 실행하면은 그 다음에 실행할 동작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순서에서의 동작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동작은 실행 가능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정의가 돼 있고 그 순서의 모든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순서대로 동일한 입력값을 가지고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모두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절차라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 안에 실행이 가능해서 일정한 시간 안에 결과를 구할 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리즘하고 유사한 개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본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를 든다면은 요리법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새 레시피라고 얘기를 하는 요리법. 또 길찾기. 굉장히 유사한 알고리즘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인터넷에서 두부 야채 땅콩 소스 볶음 요리법을 하나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은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 지금 재료라는 것이 인풋이고 요 인풋을 가지고 요 절차대로 수행을 하면은 요런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절차가 여기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도 요 요리법을 가지고 요 재료를 가지고 요 요리법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은 요런 두부 야채 땅콩 소스 볶음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리법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알고리즘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이유는 뭐냐? 여기 지금 보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작게 썰어 두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버섯은 슬라이스하고 두부도 작게 깍둑 썰기 해주세요. 자, 이런 표현은 1번이라는 절차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행해야 되는 기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먹기 좋은 크기라는 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중간 샘플, 요리하는 사람들 경우에 어그리드 된 개념이 중간 샘플이 뭘 의미하는지가 공통된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간 샘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절차를 기술했긴 하지만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 절차대로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이 절차대로 수행을 했지만
나오는 결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리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을 것이냐. 기술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하느냐. 자,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냈다. 찾아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적을 것이냐. 물론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 언어로서 이런 보통의 문장으로 우리가 글 쓰듯이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간단한 십진수 덧셈 연산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자체가 읽어보면은 이 자체가 명확하게 각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기술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읽기가 힘들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물론 어떤 문장의 절,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이 알고리즘의 구조적인 특성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지만 이 절차가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알기 쉽게 이 알고리즘을 기술했을 때 그 절차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적을 수는 없겠는가.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술하려고 하는 알고리즘엔 어떤 특정한 구조는 없겠는가. 그러한 구조가 있다면은 그 구조를 살려서 적으면은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그 알고리즘의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알고리즘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때 그 절차가 갖는 어떤 몇 가지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 구조는 순차적 구조예요. sequential structure죠. 이거는 각 단계별로 순서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이런 순차적인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분기되는 경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걸 수행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거를 수행하고 그리고 이런 조건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조로는 반복 구조가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제 반복 구조를 빠져나가서 다시 순차 구조로 순서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프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점프 구조는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어느 절차로 이동을 하는 거죠. 점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점프 구조까지 해서 우리가 네 가지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알고리즘은 이러한 네 가지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구조 이외에 다른 구조는 없겠는가? 우리가 지금 뭔가 빠뜨린 다른 구조는 없을까? 그 답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나 자바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짤 때 모든 언어가 이 네 가지 구조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구조 이외에는 다른 구조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절차를 표현하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으로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 구조 이외에는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 네 가지 구조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절차를 다 기술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문장으로 알고리즘의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적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한 이러한 네 가지 구조를 반영해서 적는다면은 그 알고리즘을 누가 봤을 때 내가 보든지 다른 사람이 보든지 간에 그 알고리즘의 내용을 그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고리즘을 적는 방법으로
아마 프로 차트, 프로그램을 처음 하면서 프로 차트를 짜봤을 텐데, 프로 차트도 이 도표로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로 차트는 도표로 그리니까 보기는 좋은데 조금 복잡한 절차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 도표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불편하죠. 그 절차를 기술하는데 불편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는데 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정 언어로 기술을 완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신텍스를 고려를 해가지고 신텍스에 맞춰서 특정 C 언어면 C 언어, 자바면 자바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특정 언어에 맞춰서 적게 되면은 그 언어의 문법을 알아가지고 그 문법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다른 언어로 하게 되면은 또 그 언어의 문법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특정 프로그램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어떤 코드로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는 게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게 수도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 코드. 수도 코드는 여기 수도라는 말은 이제 유사, 비슷하다는 말이죠. 프로그램 언어 코드와 비슷하게 적는 수도 코드로 적게 되는데 수도 코드는 어떤 언어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 C 언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C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스트럭처,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절차를 기술하는 그 언어가 표현하는 그 구조를 살려서 적게 되면은 알고리즘을 보는 사람들이 쉽게 그 알고리즘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앞에서 이렇게 지금 긴 문장으로 적었었던 알고리즘인데 요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십진수로 표현된 수를 덧셈하는 거예요. 어디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537 더하기 685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기 1자리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7하고 5를 더하면은 12가 돼서 2가 일로 가겠죠. 그럼 요 2는 이제 10자리 더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죠. 요걸 우리가 캐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10자리 더할 때는 1하고 3하고 8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12가 되고, 그래서 2가 일로 가고, 1이 캐리가 돼서 100자리 더하는데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100자리는 1하고 5하고 6을 더해서 1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2가 되고, 1이 1000자리로 가서 합이 122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덧셈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자, 요거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일반 문장으로 적지를 않고 수도 코드, 그 알고리즘의 절차를 나타내는 구조를 살려가지고 수도 코드로 적으면은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하니까 인풋은 두 개 수가 십진수가 인풋이 돼야 되겠죠. A, 1자리부터 더한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가 있고 이 자릿수 n이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두 개의 수를 판 것이 되는데 한 자리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지금 두 수를 더하는데 여기 캐리가 되죠. 그러면은 처음 1자리 더할 때는 캐리 값이 없으니까 0이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캐리를 처음에는 0으로 하고. 지금 수도 코드에서 요 경우 요 화살표의 의미는 어사인의 의미예요. 여기 요 어사인을 저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 수도 코드는 특정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명확하면 되니까 요 어사인 경우에도 다른 기호로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자리부터 쭉 더해 나가는 거니까 반복이 되겠죠. while 시작되는 거 0부터 시작해서 쭉 1자리부터 10자리, 100자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1자리, 10자리, 100자리 계속 더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i가 언제까지 반복을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n-1이라 그랬으니까 n-1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죠. i하고 bi를 더하고 그 다음에 캐리를 더해야 되겠죠. 캐리를 여기서 보면은 캐리해서 두 개 수를 계속 더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더한 거를
ci가 되는 거죠. ci에 넣으면 되는데, 근데 ci가 10보다 크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10보다 커지니까 ci는 요것이 ci가 되고, 요놈은 캐리가 되니까 캐리가 생기는지를 봐야 되겠죠. ci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캐리가 1이 되고 ci는 지금 더한 값에서 10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2가 ci가 되고 1이 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자리를 더해야 되니까 i는 i 플러스 1로 하고, 이렇게 해서 i가 n-1이 될 때까지 더하게 되면은 두 수의 덧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에 여기 12가 나왔죠. 그러면은 요 2가 cn-1이 되겠고, 요 1이 cn이 될 테니까 그거를 구별해 줘야 되겠죠. cn-1이 10보다 크다면은 cn은 1이 되고 cn-1은 이렇게 되면은 진수로 입력받은 두 수를 합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렇게 기술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알고리즘 기술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일단 기본적인 룰은 없다. 그러니까 꼭 따라야 될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기술을 하면 되는데, 근데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의미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while 조건이 만족할 때 이걸 수행하게 되고, if 조건이 만족될 때 이렇게 수행이 되고,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블락이라 그러죠. 이 블락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블락은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 같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이 만족될 때 같이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락을 사람에 따라서는 C 언어처럼 괄호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전에 파스칼이나 알골 같이 블락 시작과 끝에 begin, end를 써서 블락을 표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번거롭게 이런 기호를 쓰는 것보다 지금 이 경우에는 영어로 ind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 들여쓰기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줄이 지금 같은 거는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락인 경우에는 같은 줄에 맞춰서 쓰게 되면은 지금 이 경우 이렇고, 이렇고. 그러면은 같은 줄에 있는 문장들은 같은 블락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락 표시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기본적인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여기 지금 이진 탐색하는 문제인데, 이진 탐색은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값들이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지금 올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찾고자 하는 값을 여기 중간값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20을 찾고자 할 때 중간에 있는 값 13과 20을 비교해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20은 이쪽에 있겠죠. 다시 이 중간값 비교해서 중간값보다 작으면은 20은 여기에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값을 찾는 것이 이진 탐색이 되는데, 자, 요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기술을 해보면은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술한 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abstract하게 기술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abstract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이제 추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덜 구체적으로 기술됐다는 거죠. 덜 구체적으로. 근데 덜 구체적으로 적었지만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은 이 기술한 내용이 어떤 절차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하더라도 우리가 요거는 알고리즘 기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보면은 이렇게 기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요게 입력값이죠. 여기 인풋이고, 여기 시작 끝에서 파운드
될 때까지, 그리고 beginning이 end보다 작을 때까지. beginning, end는 찾는 값에 따라서 그 구간이 달라지겠죠. 여기 중간값 계산해서 타겟과 중간값을 비교를 하고. 자,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한 알고리즘 기술이 되는 거죠. 앞의 경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둘 다 알고리즘의 기술로서는 문제가 없어요. 명확하게 뭐를 해야 되겠다는 그 절차가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앱스트랙트하게, 즉 덜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좌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기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알고리즘 검증이에요. 검증. 검증은 이 알고리즘이 코렉트하냐, 맞느냐 하는 거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의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완전히 이 알고리즘이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항상 맞게 동작하는 맞는 결과를 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부터 하고 싶은데, 그걸 이론적으로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이 항상 옳으냐, 그러니까 옳은 결과를 출력하느냐, 찾아내느냐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우리가 알고리즘의 검증은 기납법을 써서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은 이 알고리즘은 100% 코렉트하다고,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가지 입력값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항상 옳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기납법이라는 것이 입력값에 집합 모든 경우를 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옳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그 명제가 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하는데, 몇 가지 사례 할 때,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옳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고, 근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특수한 값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이 옳다, 맞는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공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바운더리, 특수한 경우, 해당되는 입력값을 입력받았을 때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맞는 결과를 내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일반적인 값으로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20 같은 거, 타겟 값을 20으로 해서 한번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특수한 입력 값으로 요 리스트에 없는 값을 한번 찾아보는 것, 특수한 경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40을 찾는다 그럴 때, 그러면은 결과가 can't find target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값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본다면 1 같은 거, 그러니까 타겟 값을 1로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1을 제대로 찾고 있는지 보여준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값을, 결과값을 출력한다 하면은 우리가 이 알고리즘은 거의 맞다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00% 증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거의 이 알고리즘은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